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로 안 와닿으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이번 온라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수행평가가 있죠. 이제 다음번 등교 때는 수행평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등교 첫 주차에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 주차, 2주차 때 수행평가를 각 수업 시간에 이제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해당직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지난번에 했었던 평가 항목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바로 VTS 관제입니다. VTS 관제를 각 조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해당되는 인원들이 본인이 소속된 브릿지에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해당된 소속 브릿지가 사고 없이, 그리고 전방에 있는 선박이나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조기에 파악해서 타겟팅을 하고 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항해를 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번에 두 번째 평가 때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막 심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브릿지 안에 들어가서 동기끼리 있다 보니까 장난도 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좀 편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혼을 내야 되나, 아니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중간 정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실습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경험, 그리고 수업 시간에 주고 싶었던,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는 뭐냐면, 내가 혼자서 당직 근무에 임하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고, 또 그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하고, 그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삼아서 활용하는 기계, 활용하는 장비는 뭐냐면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자동 충돌 예방 기능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죠. 간단하게 어콰이어를 해서 그 선박의 타겟 데이터만 클릭하면 그 선박과 나의 충돌의 위험 사항이 어떤 정도인지를 수치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렇게 숙달시켜 주자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래서 그 브릿지에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은 2시간 연속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앞뒤로 브리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고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브리핑을 듣기 때문에, 실제로 나 혼자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은 1시간 내외 정도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최대한 집중하셔서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그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늘 구하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졸업한다 하더라도 제가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사항, 제가 목표로 두는 사항은 선박 안에서 항해 당직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항해를 하도록 레이더 장비를 숙달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다음 수행평가,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 때는 VTS를 각 조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그 인원들이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VT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절대 선박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박에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베슬 트래픽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어 여러분들 토익 열심히 배우셨던 것처럼 must가 아니라 should나 should 정도의 강도가 낮은 표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권고입니다. 권고. 어드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드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각 선교에서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고민을 하시고, 그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이번에 레이더 알파 과정의 두 번째 수행평가, 여러분들이 2학기를 맞이하기 전 이제 학교에서 좌학 과정에서의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끝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브릿지에서 TV가 안 나오거나 갑자기 고장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귀가하기 전에 제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의 실습 수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도 최적의 시스템 관리를 하도록,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의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충실히 수업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알파 과정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실습 과정, 그리고 이제 2학기 이제 20살이 되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늘 웃으면서 마냥 상냥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의무이기도 하고 제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판단했었고, 제 성격 자체도 마냥 웃으면서 허허실실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한 배움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왔던 저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온라인 수업을 구성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곳 당직실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여기가 이제 보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뭐 다행히 스마트폰도 없었고 뭔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마냥 편안한 마음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학교로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준비해서 내가 투입한 결과물로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정하게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최악이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또는 나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환경인 것 같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19살 중반 정도를 넘기는 1학기에 막바지에 이렇게 다다랐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내가 졸업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투입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부딪히기 쉬운 현실적인 것으로 고민한다면,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나의 인생을 플랜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조금 더 심한 얘기로 간다면 나의 성격, 나의 삶의 태도, 내가 회사고 3년을 다니면서 주로 했던 생각,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졌던 태도를 바탕으로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삶을 살면, 또는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나는 그래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정답에 가장 가까운 고민을 하는 분들은 바로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인원 점검을 하는데 3학년 선배들이 오늘 밤에 와서 우리를 또 막 피곤하게 한다, 또는 어떤 선배가 우리가 뭐라 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때, 아주 초연하게 야 그냥 그거까지 거 그냥 선배한테 욕 좀 먹고 우리 청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넘기는 사람과, 어떡하지, 오늘 그냥 선생님한테 외박해서 특박 간다고 부탁을 드려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작은 사례만 놓고 봐도, 과연 나는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로만 비춰봐도, 나는 과연 졸업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승선 경력이라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회계사 상급 면허, 또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다양한 승선을 통한 경험, 회사고 3년에서 가졌던 자격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의 성격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갔을 때 나와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최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 동기들 이야기, 그 다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학교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여기 와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 잘할 수 있다. 너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응원만 있어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냥 제 앞에 주어진 결과물을 해결하는데 만족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중간고사, 다음번 기말고사,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내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면서 내 단계를 쌓아가는데 만족을 느꼈고 그 대신에 10년 뒤, 20년 뒤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나는 또는 10년 승선을 할 거야. 또 뭐 그 다음 준비할 거야. 이런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성향을 좀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랬고 근데 제 동기들 중에 지금까지 승선을 하거나 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높은 또는 더 나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동기들을 살펴보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그냥 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살고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비춰보니까 저보다 더 큰 고민, 저보다 더 큰 조직에서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장금상선에서 1항사를 하고 있는 제 동기 성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승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1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달성했습니다. 2급으로 실승선을 충족을 시키게 되면 24개월이었나 36개월이었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2급 면허를 취득을 하고 2급을 딴 상태에서 다시 또 배를 한 몇 년을 타게 되면 1급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급을 땄다고 바로 1급을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4급에서 3급, 3급에서 2급과 마찬가지로 2급 면허를 따고 2급 면허를 가진 채로 항해사로 또 몇 년을 승선을 해야 실제 승선 기간이 24개월 또는 총 승선 기간이 36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필기치고 면접에 붙으면 되는데 제 동기 성원이는 이제 1급 면허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제 1급 면허를 면접만 남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면허를 취득을 하면 이제 연수원 교수라든지 해양대학교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더 높은 스텝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성원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범하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개의치 않게 그냥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성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승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너무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인은 힘들었을 수 있어요. 본인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이겨내면서 견뎌내는 습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당장 직면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자그마한 것들이 생겨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성향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고 3학년, 3년을 지내면서도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의 양, 그 다음에 내가 도전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내가 가진 것들, 회계사 면허, 승선 경력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 그런 것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분야로 진출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향후 10년 뒤, 20년 뒤를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고, 내가 지금 오늘 공부하기도 싫고, 인원점검 끝나고, 또는 실습성 가서 그냥 시간도 아깝고, 뭔가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게 내가 당장 부산에 사고해서 내년 2월 달에 졸업장을 받고 회계사 면허 취득을 했을 때 그 시점에 과연 나는 배를 탄다면 얼마나 탈 것이고 배를 짧게 탄다면 짧은 승선 경력을 가진 반면에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할 것인가 그 준비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공무원 시험인가 아니면 나는 취업 준비인가 공기업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건가 이런 것들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배를 타서 재직자 전용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권 대학에 좋은 대학에 남들이 생각하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마냥 동기들하고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지낸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추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바탕 위에 나는 또 무엇을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 고민을 하지 않고 회사고 3년 과정이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리면 남들은 이제 한 개씩 정해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고 조금씩 느리지만 나아가는 힘겹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남이 시작한 이후에 나는 또다시 고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원론적인 것들로 다시 질문을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나랑 다 똑같다고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아가고 점점점 흩어지게 되면 뭔가 사람이 외로워지고 또는 뭔가 힘이 없어지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지금 31, 우리가 졸업하고 30기에서 졸업한 지 이제 11년 차, 이제 10년을 넘었는데 지금 정도를 보니까 각자의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하게 뻗어나갔다. 근데 잔금 상선에서 일항사 하고 있는 상원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승선해서 최근에 부산역 쪽에 지금 결혼도 해서 가정을 마련하고 집도 하나 마련하고 해서 기반을 잘 마련했고 전남 고흥 출신인데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그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영국의 플리머스나 뉴캐슬에서 승선을 중간에 병역 승선 근무 예비역을 다 안 마치고 유학을 갔다가 다시 군대를 해결한 경우도 있었고요. 배를 다시 탄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그 국내 유학을 해서 포항공대 석사, 서울대 박사를 한 승마리도 있었고 그렇게 지금 너무나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기들이 있는데 학교 생활에서의 그 친구들을 다시 지금 제가 혼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그냥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그 다음에 시험 이런 것들만 몰두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 힘있게 만들어 갔었던 것 같다. 네, 그 이야기가 좀 끊겼는데, 좀 길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회사고 3년 동안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해졌고, 그러면 정해진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았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졸업하고도 공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인생 또는 나는 공부는 잘 안 맞으니까 나는 이제 공부는 공부해서 취업하는 것들 직장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든 회사 취업이 됐든 간에 난 공부랑 아예 안 맞다라는 벽을 절대 두지 말자. 왜냐하면 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흘러 오게 된 거지만 만약에 공부를 절대 안 할 것 같고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했던 제 동기들만 살펴봐도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지금 회사고 3년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나는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 나는 그냥 아닌 것 같아 라고 벽을 긋기에는 너무나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마음을 먹고 한번 시험 준비를 한다 또는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회사고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라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제 동기들만 봐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는데 동아탱커에서 제 항해과 동기 김승만의 이야기입니다. 어, 연수원에서 3학년 2학기 실습을 채우고 면허를 받아가지고 동아탱커로 배를 나갔는데 동아탱커에서 짧게 실습을 하고 다시 이제 사망사로 승선했거든요. 사망사로 1년을 승선했는데 그 친구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본인이 안 했고 안 했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별로 관련 없이 이제 배 타고 돈 벌고 특례 맞춰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생산 1년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아 진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어른들이 그냥 공부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 지금 표현이지만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본인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사망사로 1년도 안 타고 내렸는데 휴가 때 모은 돈으로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본인은 그때 한번 느낀 거지. 유럽 여행을 돌면서 세상을 만나보니까 그때 유럽 여행 온 대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보니 본인도 한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과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대요. 그래가지고 런던 교회 쪽에 옥스퍼드 대학교나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렇게 교회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오더니 해리포터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크고 웅장한 도서관을 한번 보면서 나도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럽 여행을 마치고 우리들하고 이제 강남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 그래서 해봐야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안 했던 걸 인정한다.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고 못 했고를 간에 일단은 안 했다 또는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래서 강남 해커스 학원에 1년 다니면서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다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물리 쪽으로도 베이스가 안 돼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다시 수능 학원 다니면서 수능 준비 학원을 다니면서 진짜 다시 시작을 했어요. EBS로 모자란 부분은 중학생 것도 다시 듣고 하면서 그렇게 채웠는데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정말 절치부심해가지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진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대학생들 그 나이 때 막 술 마시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본인은 학원 다니면서 진짜 베이스부터 다시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영국에 있는 뉴캐슬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학교 학부 3년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4년이지만 영국은 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공이 오프쇼어 엔지니어링이라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양 플랜트 관련된 기계공학 관련 학과인데 거기를 가서 3년을 다니면서 승만이 집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본인이 직접 맥주집 같은데 접시도 닦고 아르바이트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비도 마련하고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도 마련하면서 진짜 힘들게 생활했고 그렇게 하면서 3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승선근무 예비역이 안 끝난 상태였어요. 동아탱커에서 사망사로 한 배만 타고 내렸기 때문에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병역이 만료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방법을 찾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뽑는 석박사 통합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서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해서 우리나라로 복귀할 때는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에서 석사 과정으로 합격을 하고 다닌 다음에 다시 박사는 어디서 했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지금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조성은 해양공학과에 박사 과정을 1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부생들 대상으로 공업수학도 가르치고 수업도 본인이 하면서 진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임마 니 뭐 할래? 우리끼리 진짜 동기들끼리 그렇게 막 자조 섞인 농담도 하고 있지만 본인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에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고등학교 3년, 해사고 3년 동안에 본인이 공부했고 노력했고 준비했던 그런 결과물들만 보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절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본인이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그 사람의 외관만 보고 그 사람의 해사고 3년, 2년 정도, 2년 반 정도의 과정만 보고 야, 네가 무슨 공부를 하냐, 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이 뭐라든 간에 본인이 결과물 때문에 나는 공부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먼저 단정 짓지 말자.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 옆에 동기들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물론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없어라고 100%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로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벽을 쳐버리면 기회조차도 상실해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미리 벽을 치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점치지 말자.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배를 안전하게 타고 건강하게 타서 내가 어느 정도 경제 기반도 마련하면서 군 병력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의 자세와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과 내년과 5년 뒤, 10년 뒤가 또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0대 후반에서 생각했던 고민들, 그 다음에 20대 초반에서 했던 고민들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했던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선택에 대한 기준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너무 섣부르게 지금 이 순간에서 나는 이다 아니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거나 결정을 내리시지는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 나는 선택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 3단계 플랜, 3단계 로직을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30기 졸업을 하고 해사고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 이유가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나는 부산에 사고를 졸업하고 배를 타고 왔는데 부산에 사고를 졸업하고 진학반을 거쳐서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해양대학을 들어갔는데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양대학에 들어온 사람들과 비해서 임용시험이라는 과정을 과연 나는 내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와, 내가 그 어려운 시험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해보자. 내가 목숨 걸고 달려들면 남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할 줄 알고 기본적인 학교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할 수 없진 않을 것 같다. 그냥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나는 해사고 3년을 거쳤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못해, 남들보다 공부를 못할 거야 라는 선입관을 갖고 미리 포기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에 기회가 너무 많다. 기회가 너무 많고 전공법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잘 모르는 길로 내가 우회로로 통해서 갔을 때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거야, 나 못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단정 지어서 나의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건 간에 승선 생활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나에게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서 승선공매 입역을 마치고 나면 재직자 전형이든 해외 유학이든 해양경찰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간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고민했으면 선택한 결과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고민할 거고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고민하면서 준비할 거야 라고 꼭 다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보자. 결과를 혼자라고 생각되고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다. 내 옆에 동기들이 있고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들이 있고 나와 같은 길을 걸을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렇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섣부르게 해사고 3년을 통해서 판단하고 포기하지는 말자. 아시겠죠? 제 동기들만 봐도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또 혼자와의 싸움, 혼자서 마음먹기 하기 나름인데 그냥 게임하고 SNS하고 친구들 전화하고 PC방 가고 해버리면 2주 전과 2주 후는 또 똑같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2주 뒤를 맞이하게 되면 본인도 별로 썩 시원하지 않고 본인도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을,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예견된 결과를 맞이하지 말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고민하면 나의 2주 뒤와 나의 1년 뒤와 나의 10년 뒤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남들은 크게 변화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나는 지금 멈춰있는 것 같지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아지고 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번 시간을 좀 마치는 걸로 할 거고 각자의 삶에 비춰 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적의 결정인가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절대 빼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